그 시험 보기 2주 전에 종강하면은 그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스케줄이에요. 딱 적당한 스케줄. 물론 좀 더 일찍 종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봐야 할 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은 2주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13년 정도 학원 강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학원 강의 할 때는 그 학생들 방학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진도가 좀 조급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겨울방학 때는 큰 무리가 없는데 여름방학 때. 보통 대학생들 여름방학 언제부터 시작해요? 6월 말 정도 해야죠. 6월 말. 근데 이게 우리가 시험이 1회, 2회, 3회, 4회. 자, 이렇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사, 산업기사 시험이 4회까지 있는데 그 4번 다 시험 보는 종목은 없어요. 그 종목별로 이제 회차가 다른데 수질 같은 경우는 1회, 2회, 3회의 시험을 봐요. 대기 같은 경우는 1회, 2회, 4회의 시험을 보고 그래서 3회 때 이제 수질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날짜가 좀 어중뛰어요. 그래가지고 1회는 3월 초, 2회 시험은 5월 말, 그 다음에 이제 3회 시험이 7월 중순 정도? 7월 중순 정도에서 7월 말에 시험 볼 때도 있고 그때 시험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학생들 방학인 6월 말부터 7월 말이라고 쳐도 한 달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7월 말에서 8월 초인가 보다. 3회 시험이. 그러다 보니까는 한 달 만에 종강을 하느라고 그 학원 재직시설에 요 3회 대비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하루에 막 수업을 한 타임당 3시간 이상씩 하면서 3타임 막 하면서 하루 10시간 수업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기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시험 보기 3일 전에 진도가 종강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험 보기 3일 전에 종강을 했으면은 학생들은 3일 동안에 관행도를 막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버거웠었다고. 근데 그때도 열심히 한 학생들은 다 합격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딱 2주 남은 시점인데 최적의 기간이야. 최적의 기간. 2주면은 충분해요. 자, 그렇다면은 그 보통 2주를 남기고 동영상 종강하는 게 제일 좋은데 남은 2주는 뭘 해야 될까요? 그 남은 2주 중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과목별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 우리가 그 5과목을 기사는 5과목, 산업기사는 4과목을 봤는데 어떤 거 공부했는지 다 포맷된단 말이야. 그리고 개론이 끝나고 공정시험 기준 나가면은 개론이 포맷돼. 공정시험 기준 끝나고 방지기술이 나가면은 또 공정이 또 포맷돼. 그러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그 포맷됐던 그 내용을 과목별로 일주일 동안 싹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주일은 뭘 하셔야 되겠어요? 마지막 일주일은 관연도 문제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연도 출제 문제를. 자,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건데 관연도 문제를 몇 년치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건 정답이 없어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여태까지 수업 내용을 100% 소화했다? 1년치도 정리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근데 여태까지 수업을 50% 미만으로 소화했다? 그러면 한 4, 5년치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자, 근데 과목별로 주의사항은 우리가 공정시험 기준은 어디부터 봐야 된다고요? 2011년 3회부터 그 이후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11년 3회차, 12년, 13년 그렇게. 이 전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나 마나예요. 완전히 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11년 3회차부터 기사를 대비하든 산업기사를 대비하든 기사, 산업기사 다 보셔야 돼요. 이거는 출제 유형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사 시험 본다고 기사만 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기사, 산업기사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11년 3회차부터는. 자, 그 다음에 법규는요. 공부하기 정말 힘들죠. 그래가지고 법규 공부하다가 지친 사람들은 법규를 뻑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너무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교재에 있는 300문제를 다 소화했다는 가정하에 요거는 최근 1년치만 보시면 돼요. 최근 1년치. 자, 얘도 역시 기사와 산기를 다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이것은 교재에 있는 300문제를 다 정리했다는 가정하에 최근 1년치만 딱 보시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하수도는 요거 한 2년치 정도. 2년치. 최근 2년치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론과 방지 기술은 많이 볼수록 좋아요. 그 개론과 방지 기술은 출제 유형의 변화라는 게 없어요. 항상 같아. 항상 똑같이 나와. 그래서 개론 방지 기술은 10년 전 문제를 보든 1년 전 문제를 보든 그 차이가 별로 나지를 않아.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렇다고 개론 방지 기술을 10년치 다 봐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개론과 방지 기술 수업 내용을 80% 이상 소화했다? 그러면 이것도 1, 2년치만 봐도 상관이 없어. 근데 개론과 방지 기술 내용을 50% 미만으로 소화했다? 그러면 최소한 4년치 이상은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네, 그리고 그 개론과 방지 기술도 기사는 기사만, 산업기사는 산업기사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같아요. 기사, 산업기사 그 굵은 틀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사는 기사도 산업기사도 풀어야 돼. 기사 대비하시는 분들이 기사 문제는 푸는데 기사 문제는 못 푸는데 산업기사는 푼다? 이런 경우 별로 없어. 기사를 풀면 산업기사도 풀려. 산업기사 풀면 기사도 풀리고. 그래서 기사 대비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2개 다 보시고 산업기사 대비하시는 분들은 산업기사만 보셔도 돼요. 왜냐면은 똑같은 유형이지만은 난이도 튀는 문제가 4-5문제 정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제가 관련도 문제 풀이 해설을 해줄 때도 이거는 기사만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론과 방지 기술을 싹 정리를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과목별로 정리를 하고 그 마지막 일주일은 출제 문제를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직전인 토요일 이때는 뭐 하셔야 돼요? 암기 과목.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공정시험 기준이든 법규든 암기 과목은 여러분들이 수첩을 만들어 놓으셨을 거잖아. 제가 꼭 수첩을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암기해야 할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 토요일날 그래가지고 수첩 정리. 자, 이 수첩 정리라는 게 토요일날 열심히 수첩을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들어진 수첩을 쭉 한번 훑으면서 그 외워야 할 내용을 다시 한번 내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잔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날 오후 8시부터는 뭘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물, 본인 그 준비물을 다 챙겨 놓으시고 그 준비물 뭔지 아시죠? 준비물 뭐 수험표라도 뭐 계산기, 손목시계, 수정 테이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준비물들 싹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시 정도에 취침하세요. 10시에 취침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날 6시에 일어나세요. 그렇게 8시간 정도 딱 자놓으면은 머릿속이 굉장히 맑아질 거야. 자, 근데 이 전에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어. 내가 일찍 자라고 했다고 10시에 불 끄고 침대에 누웠어. 잠이 와? 안 오지. 여태까지 3, 4시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날 10시, 11시에 일어났는데 잠이 오겠어? 내가 10시에 일어났는데 10시에 잠이 오겠어? 안 올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2주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리듬까지 맞춰놓는 게 좋아. 알겠죠? 2주 정도는 늦어도 12시 전에는 주무세요. 그리고 늦어도 7시에는 일어나십시오. 알겠지? 그렇게 12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서 머릿속을 그 시간에 딱 맞춰 놓도록 그 나의 리듬까지 준비를 해놓는 거야. 그렇게 리듬을 준비를 해놔야 이때 잠이 올 거란 말이야. 이거 잠 안 와. 시험 보기 전날. 그래서 그 금요일은 조금 더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토요일날 새벽에 그 다음에 토요일날 쭉 정리를 하고 일찍 자라고. 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그 일요일날 시험장에 갈 때까지 공부를 하면서 가면은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 그리고 그 시험장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그리고 시험장에 도착해가지고 고사장에 가서 앉아서 공부할 때 엄청나게 잘 돼.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 시간, 입실 시간 급박해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1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라고. 그 1시간 동안 쫙 정리를 하면은 머릿속에 막 팍팍 꽂힌단 말이야. 우리 인간이 본인 뇌에 10% 정도밖에 능력을 못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날은 그렇지가 않아. 이날은 20%까지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일찍 가가지고 머릿속을 싹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시험장에 아침에 공부해야 할 내용도 역시 이겁니다. 수첩 정리.
그 외웠던 것, 그 많은 수치들 머릿속에 싹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지를 받고 9시 반 땡 치자마자 뭐부터 풀어야 돼? 수첩에 있던 거 먼저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날아가기 전에. 방지기술 문제를 막 풀다 보면은 이 외웠던 수치들이 다 날아간단 말이야.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암기 과목 먼저 법규, 공정시험 기준, 상하수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론 풀고 방지기술 풀고 OMR 카드 체크 시간 잘 맞춰가지고 체크하고 OMR 카드 제출하고 시험지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시험지 가지고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 행동 조치 요령은 설명드렸죠? 그렇지? 그렇게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오후 6시면은 가다반이 발표가 되니까 채점하고 이제 합격했으면은 응시자격 서류심사.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온라인 서류 제출 못한 사람들은 그 일요일날 시험 보고 월요일날 공무원들 근무 시간 되면은 그때 가서 제출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설명드렸죠? 그런 것들 그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격증이라는 건 여태까지 한 2달 정도 빡시게 공부를 했는데 2주를 대충 보내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좀 약간 어설프게 공부를 했지만 2주 바싹 당기면은 또 붙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격증의 합격, 불합격은 제가 생각할 땐 2주가 결정을 해. 2주가. 그 2주 동안에 붙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붙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내 깊은 마음 속에 합격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내 몸은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 그렇게 2주 동안 그렇게 움직이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어요. 2주 동안은 숨만 쉬고 공부만 하시면 돼. 숨 쉬고 밥 먹고 똥 싸고 자고 나머지 다 공부. 그렇게 싹 공부를 하면은 오늘로써 이제 D-Day가 13일인데 하루에 10시간 공부할 수 있잖아요. 자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싸는 시간 빼고 하루에 10시간 공부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무려 130시간이지. 그 130시간 동안에 요 5과목을 정리를 못 하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요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영어 공부가 힘든 이유가 뭐야? 영어 공부가 힘든 이유. 토익 공부, 이거 힘든 이유가 뭐예요? 재미없어요. 맞아요. 능률이 안 올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건지, 내 머릿속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지 티가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영어 공부가 힘들어. 우리의 과목 5가지 과목 중에서 요거 셋도 마찬가지야. 공부하기가 힘들어.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이 암기 과목 3가지 공부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친구랑 같이 스터디 그룹을 딱 만들어서 서로 물어보는 거야. 감압 또는 진공이라 하면? 아, 병신인 것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너한테 그런 거 아니야, 혜경아?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머릿속에 막 들린다고. 그러면 3, 4명이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면은 주워 듣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머릿속에 남는단 말이야. 알겠죠? 그렇게 공부하기 힘든 과목을 이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도서실에 딱 앉아서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쫙 그거 가면서 막 이렇게 그거 가면서 막 단위환산을 막 하면서 계산기를 막 두들기면서 딱 나온 숫자가 보기에 있어. 뭐 이러면서 이게 공부가 재밌다? 이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막 계산을 하고 막 계산기를 막 누르고 막 답이 나오고 막 고르고 재밌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2주 동안에 계산 문제만 막 드립다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알겠죠? 계산 문제는 공식은 이미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그 상태에서 그 계산 문제를 딱 보고 눈으로 딱 보고 풀 수 있어. 넘어가야 돼. 풀 수 있어. 넘어가야 돼. 그걸 계속 붙잡고 이렇게 풀고 막 단위환산하고 막 계산기 누르고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2주 동안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공부하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그것만 하면서 2주 동안 보내서 개론과 방지 기술을 90점 맞고 여기에서 35점 맞아가지고 꽈락 나는 애들이 꼭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2주 동안에는 힘든 공부 하셔야 돼요. 그 힘든 내용을 한 자리도 더 보는 게 중요하지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계산기 두들기 시간에 공정시험 기준 총칙을 한 번이라도 더 읽어. 그게 낫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계산 문제 1개 풀 시간에 총칙을 5-6개는 읽을 수 있잖아. 그게 더 효과적이란 얘기지. 그 계산 문제 하나 풀고 있을 시간에 뽀로로 노래를 한 곡이라도 더 불러. 차라리. 그게 낫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 2주는 이렇게 암기 과목에 약간 치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치중을 하시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얘네부터 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얘네들은 모르면은 답 없다? 근데 계산은 몰라도 답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돼? 비비는 거야. 곱해보고 나눠보고 더해보고 빼보고 보기에 똑같은 숫자가 있다. 답 같아. 답이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2주를 보내셔야 합격의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됐죠? 질문.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질문. 알겠습니다.